누구나 한 번쯤은 갑작스러운 통증에 놀란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고통이 단순한 몸의 신호가 아니라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라면 어떨까요? 본격적을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멀쩡하던 젊은 남자가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비극. 이 개인적인 사건이 사실은 한 세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진실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면 말입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29살 지역의 가슴을 찢는 듯한 통증과 함께 잊혔던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한 남자의 고통스러운 증상이 어떻게 겹겹이 숨겨져 있던 진실의 겹을 한꺼풀씩 벗겨내는지 그 숨막히는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여동생 수빈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진 오빠, 모든 것이 순식간에 혼돈에 빠져들었죠. 귓가를 찢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한 병원 응급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의료진은 다급하게 움직였고 수많은 기계음과 외침 속에서 지역의 시간은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빈과 가족들은 하얀 복도 끝에서 그저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어째서? 라는 질문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누구도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의사들은 심장마비부터 급성 대동맥 박리까지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심장은 마치 스스로를 감추려는 듯 그 어떤 명확한 흔적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위급한 순간은 넘겼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역의 병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고 끝없이 이어지는 검사 결과지들은 그저 정상이라는 글자만 반복해서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의료진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어렸고 가족들의 희망은 하루가 다르게 절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명확한 원인도 없이 반복되는 극심한 통증은 지역과 가족 모두를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심장 질환의 범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하고 기이한 패턴이 그의 증상 속에 숨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암호처럼 새겨진 그 작은 이상 신호가 모든 것을 뒤바꿀 실마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모두가 최신 의학 기술에만 매달리고 있을 때 해답은 의외의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먼지 쌓인 낡은 앨범 속 혹은 할머니가 무심코 내뱉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 한 조각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지역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한 여정은 첨단 의료 장비가 가득한 병실이 아니라 빛바랜 흑백 사진과 희미해진 기억들이 잠들어 있는 과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열린 과거의 문은 단순히 지역 개인의 병력을 추적하는 것을 넘어서 한 가족의, 아니 어쩌면 한 세대의 연대기를 통째로 뒤흔드는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빈의 손끝에서 시작된 집요한 추적은 병실의 차트가 아닌 켜켜이 먼지 쌓인 낡은 서류 더미와 빛바랜 지도 조각들로 옮겨갔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 가려진 옛 도시의 윤곽을 더듬어 나가듯 그들은 잊혔던 시간의 지층을 한 겹 한 겹 조심스럽게 파헤치기 시작했죠. 오래된 신문 기사 속 희미한 활자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속삭였고 가족 어른들의 기억은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제각각으로 엇갈렸습니다. 어떤 기억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지만 또 다른 기억은 마치 의도적으로 뭉개놓은 것처럼 모호하기만 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조각난 정보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놀랍게도 단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조부모님이 젊은 시절을 보냈던, 이제는 지도에서도 그 이름이 희미해진 어느 작은 마을이었죠. 평범해 보이기만 했던 그 시골 마을의 역사 속에는 공식적인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기이한 공백의 시기가 존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통째로 찢어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의료진과 역사학자, 심지어 환경 전문가까지 동원된 조사는 그 공백의 시기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시절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민들은 무엇을 겪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수십 년간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정체불명의 소문과 외면받았던 증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하고 거대한 가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지역의 심장을 찢는 듯한 고통은 수십 년 전 그 마을 전체를 깊은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던 어떤 거대한 사건의 뒤늦은 메아리는 아닐까요? 지역의 몸에 나타난 증상들이 단순한 유전적 질병이 아니라 마치 대물림되는 저주처럼 과거의 특정 시점, 특정 장소에서 비롯된 결과물일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지역의 고통은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잊혔던 역사가 현재를 향해 보내는 처절한 비명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 싸움의 대상은 더 이상 지역의 몸속에 있는 정체불명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 바로 시간이라는 거대한 벽 뒤에 교묘히 은폐된 진실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짙고 길게 현재의 삶 위에 드리워져 있었던 겁니다. 수빈과 그녀의 가족들은 이제 의학서적이 아닌 빛바랜 역사서의 페이지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병원 복도를 벗어나 수십 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낡은 신문 기사 속에서 혹은 먼지 쌓인 지역 기록 보관소의 서류 더미 속에서 해답을 찾아 헤매는 고독한 추적의 길이 되었죠.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였습니다. 지역의 고통이라는 아주 사적인 현상이 어느 순간부터 가족의 역사를 넘어 특정 지역과 특정 시대를 향해 끈질기게 손짓하기 시작한 것은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직소 퍼즐에 흩어진 조각들을 맞추듯 그들은 지역의 증상이 특정 지역과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기이한 사건들과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파고들수록 과거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편집되고 삭제된 기록의 집합체임이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관련된 기록들은 하나같이 결정적인 부분에서 끊겨 있거나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망각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침묵이자 진실을 향한 길목을 가로막고 선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수빈은 역사학자와 환경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잊혔던 지도 위에서 사라진 마을의 흔적을 발견하고 오래된 행정문서의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해독해 나갔습니다. 지역의 몸이 보내는 고통의 신호가 사실은 수십 년 전 그 땅이 삼켰던 비명의 또 다른 형태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가설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 즉 모든 의혹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마지막 열쇠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들의 기억은 세월 속에서 희미해지고 서로 엇갈렸으며 공식적인 기록들은 교묘하게 진실을 비껴가고만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모두가 지쳐 포기하려던 찰나에 아주 사소하고 우연한 곳에서 실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낡은 사진첩 깊숙한 곳에 꽂혀 있던 빛바랜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지역이 겪는 증상과 놀랍도록 유사한 고통을 호소하는 오래전 한 친척의 이야기가 담담하게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병력 기록이 아닌 한 시대가 통째로 은폐하고 외면했던 거대한 비극의 연대기 그 자체였습니다. 지역의 심장을 옥죄던 정체불명의 통증은 유전병이나 희귀 질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었던 무분별한 환경 파괴가 남긴 끔찍한 후유증이었던 겁니다. 수십 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독성 물질들이 세대를 거쳐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인간의 몸을 파고들어 마침내 지역에 대해 이르러 그 징후를 드러낸 것이었죠. 진실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참혹했습니다. 지역의 고통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당했던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잊힌 역사가 현재에 보내는 필연적인 경고음이었습니다. 이제 지역의 몸은 단순한 아픔의 공간이 아니라 한 시대의 과오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역사서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수빈과 지역은 그 거대한 진실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이 한 개인의 질병을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 잊힌 과거를 세상에 알리고 또 다른 희생을 막아야 하는 무거운 책임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한 가족의 운명을 넘어 침묵하는 역사와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안개 속에 가려진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내기 위한 어쩌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집요한 추적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는 아주 작은 틈을 보였지만 그 안을 온전히 들여다볼 결정적인 열쇠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죠. 그들은 낡은 시청 서고에 먼지 쌓인 기록들, 색이 바래버린 옛 지도, 그리고 사람들의 희미해진 기억 속을 필사적으로 헤매고 또 헤맸습니다. 문제는 진실의 윤곽에 가까워질수록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그들을 가로막는 듯한 기묘한 저항감마저 느껴졌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찢어내고 그 사실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만들려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모든 것을 뒤바꿀 결정적인 증거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지역의 어린 시절 의료 기록과 수십 년 전 공식적으로는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던 한 공장의 내부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시공간에 존재했던 문서가 기적처럼 수빈의 손에 들어온 겁니다. 각각의 문서는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였지만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시간대별로 비교하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아이들에게서만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던 아주 미세한 심장 판막의 이상 소견, 그리고 그 시기와 정확히 겹치는 공장의 미승인 화합물질 대량 배출 기록이었죠. 흩어져 있던 점들이 마침내 하나의 선으로, 거대한 진실이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역의 심장을 옥죄던 그 끔찍한 고통의 정체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한 기업의 끝없는 탐욕과 지역 사회의 무거운 침묵이 공모하여 만들어낸 끔찍한 비극의 유산이었습니다. 당시 최첨단 친환경 기술로 포장되었던 그 공장은 사실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지녔습니다. 산업 폐기물을 비밀리에 정화 처리도 없이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으로 수년간 흘려보냈던 거지. 그리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유전자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던 겁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 모든 사실을 조직적으로 철저히 은폐했고 사람들은 원인 모를 질병과 고통을 그저 각자의 불운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지역의 몸은 그 잊히고 왜곡된 역사의 가장 생생하고도 고통스러운 증거물이자 침묵을 강요당했던 수많은 희생자들의 목소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한 통증은 차가운 땅 속에 억지로 묻혔던 진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는 절박한 비명과도 같았던 거죠. 수빈과 지역은 경악을 넘어선 깊은 슬픔과 심장을 애는 듯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한 시대가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자 사회 전체가 애써 외면했던 거대한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어깨 위에는 개인의 회복이라는 과제를 넘어 이 감춰진 진실을 세상에 낱낱이 알리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무거운 사명이 운명처럼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몸에 새겨진 고통의 연대기가 때로는 그 어떤 두꺼운 역사책보다도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심장은 이제 단순히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하는 생명의 장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한과 진실을 품고 마침내 정의를 향해 다시 뛰기 시작한 시대의 심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의 진짜 싸움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분노에 몸을 맡기거나 섣부른 폭로를 꿈꾸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망각의 벽을 쌓아 올린 자들의 논리와 방식을 치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상대는 하나의 얼굴을 가진 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정교하게 구축된 시스템이었고 진실을 왜곡하고 기억을 지우는데 익숙한 거대한 권력이었다. 섣부른 한 번의 공격은 오히려 그들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어렵게 틔운 진실의 싹을 짓밟아버릴 구실이 될 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집요해져야만 했다. 지역의 몸에 남은 흔적들은 그 자체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의 고통은 단지 시작점일 뿐, 그 고통의 뿌리를 향해 파고 들어가기 위한 나침반과도 같았다. 그들은 낡은 기록 보관소를 뒤지고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의도적으로 누락된 이름들을 찾아 나섰다. 폐기 직전의 행정 문서들, 조작된 의료 기록, 그리고 증언을 약속했다가 돌연 자취를 감춘 사람들의 행방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추적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추는 일과 같았지만 대부분의 조각들은 이미 소각되거나 유실된 상태였다. 그러던 중 희미하게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지역의 할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 몇 개와 함께 별을 삼킨 아이들이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다. 잊혔던 또 다른 피해자들 목소리마저 빼앗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들의 존재를 암시하는 첫 번째 단서였다. 지역의 고통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으며 거대한 비극의 일부였음을 증명하는 서늘한 증표였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지역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별을 삼킨 아이들을 위한 투쟁으로 확장되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과거를 들추어내는 작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세대에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지를 묻는 준엄한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었다. 한 사람의 기억이 온전히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모두의 기억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누구보다 아프게 체감하고 있었다. 그들은 진실을 알리는 방식을 두고 밤새워 토론했다.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왜곡 없이 이 무거운 진실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언론을 이용할 것인가?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할 것인가? 모든 선택지에는 각기 다른 위험과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여정은 지역 개인의 구원을 넘어 별을 삼킨 아이들로 명명된 모든 익명의 영혼들을 위한 진홍곡이자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에 보내는 경고문이 되어야 했다. 밤은 깊었고 세상은 여전히 진실에 무관심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꺼지지 않을 작은 불씨가 단단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진실의 무게를 짊어진 채 그들은 어둠 속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